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투 해설을 맡은 김성은입니다. 네, 앞에 총평을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는 그냥 기본 개념 문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려운 문항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의 삶을 건강하고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고 쭉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 분리,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한 분자 모델링 쭉 나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뭘까요? 신약 개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모델링 통해서 그 효소와 그 기질 결합하는 그 부분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임상 시험도 하고요. 쭉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신약 개발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문제에서는 1기압 25도씨에서 H2O 고체가 얼음이 H2O 액체 물로 자발적으로 상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H2O 고체가 물로 자발적인 상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자발적이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죠? 깁스프리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반응 엔탈피가 어떠냐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고체에서 액체로 가려면 흡열 반응이겠죠. 열 에너지를 흡수해 줘야 됩니다. 엔탈피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응 엔탈피 0보다 커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엔트로피 얘기했는데 엔트로피도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증가하겠죠. 물질이 상태 변화했을 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와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그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또는 반응에 의해서는 뭐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이런 특징들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틀렸어요. 0보다 증가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아 자발적인 거니까 맞죠. 그렇죠? 얘하고 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A하고 C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반응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2번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두드러진 게 첫 번째 반응에서는 기체가 없어지는 반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니까 무조건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상황.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마찬가지 관점으로 두 번째 반응도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전부 다 기체인데 두 개가 반응해서 없어지면 몇 개가 생긴다? 5개가 생기는 반응이니까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네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부호만 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쭉 이어지고 있고요. 4번 들어갈게요. 자, 얘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에 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같은 질량당의 부피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밀도의 역수라 보시면 돼요. 밀도 변화의 역수, 알겠죠? 자,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같은 질량당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밀도가 증가하는 상황인 거죠. 자,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갈 때, 녹을 때 밀도가 왜 확 증가할까? 중요한 것은 그쵸? 물 분자 간에, 얼음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때 부피가 확 줄어들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물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쭉 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에서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까지 봤었죠. 자, 그럼 일단은 기억 보시면 0도씨에서 얼음이 융해되면 녹으면 이 상황인데 분자당 A의 평균 개수, 자 A라는 것은 공유결합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태 변화할 때 공유결합수가 바뀌진 않아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수소결합,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는 게 상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얘는 변화가 없어. 일정해. 근데 B는 어때? 바뀌겠죠? 얼음이 녹으면 수소결합수가 감소해요. 그럼 얘가 감소하니까 전체는 감소한다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 니은 0도씨에서 밀도는 얼음이 물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자, 0도씨에서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수소결합이 감소하면서 수소결합수가 감소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분자 간의 거리는 평균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얼 때
네 방향으로 수소결합이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반대 과정을 본다면 부피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액체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래서 밀도는 얘가 크다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고체가 크지 않으니까요.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물에서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0도씨에서가 4도씨에서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밀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평균 거리가 짧다라는 것은 밀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0도씨, 4도씨 중에서 밀도는 얘가 더 큰 거예요.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부피가 감소하니까. 자, 그러면 0도씨에서가 4도씨에서보다 짧다가 아니라 더 멀다가 되는 거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 온도가 지금 물이잖아, 이미 0도씨 물. 그럼 여기서 계속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증가할 건데 그 효과보다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끊어져서 부피가 줄어든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고 부피는 감소한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해석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답이 그래서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자 간의 인력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분자량 비교할 때는 분산력 관점. 결론 기준 끓는 점은 어쨌든 그 액체가 갖고 있는 모든 분자 간의 인력을 다 총 집합해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 그렇죠? 자, 기억.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은 Cl2O2 비교했는데 둘 다 뭐예요? 무극성 분자죠? 그럼 둘 다 갖고 있는 건 오직 분산력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 이쪽이 더 크니까 분산력은 Cl2가 커서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NO가 O2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NO 분자 사이에 자 비교해 볼게요. NO랑 O2는요. 결론은 분자 간의 인력이 끓는 점이 높은 얘가 더 커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분자량은 O2가 더 커. 그럼 일단 분자량에 의해서는 분산력이 결정이 되니까 분산력은 O2가 더 클 텐데 결론은 얘가 더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있다 얘는? 얘 없는 분자 간의 인력 중에 뭐가 있다?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수소 결합은 없죠, 여러분. 그쵸? 근데 얘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있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력은 얘가 더 크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O 분자 사이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 인력이 가장 큰 것 결론인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총집합 끓는 점으로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럼 HF가 끓는 점이 가장 높으니까 이 중에서는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 일단 분자량은요 가장 작아요. 그죠? 근데 극성이지. 근데 얘도 극성이잖아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HF는 뭘 할 수 있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HF는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자, 요게 수소 결합이 아니라고 했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니까 그쵸? 요게 수소 결합인 거지. 이러한 강력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을 수 있다.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장 높다. 그 주된 이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5번이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용액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수용액의 농도가 18%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질량 백분율, 질량 퍼센트 농도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이 필요할 텐데 그럼 여기 시작이 1.2 몰 농도니까 여기서부터 용액과 용질의 질량까지 쭉 가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야 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알겠죠? 자, 1.2 몰 농도라는 것은 정리해보시면 용액 1리터 중에 용질이 1.2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몰 퍼 리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0.5리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0.5리터면 같은 농도가 되려면 용질의 몰수도 절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0.6몰이 있어야겠네.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럼 얘 0.6몰 어쨌든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분자량만 알면 돼요.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곱해보세요. 180. 그럼 얼마냐면 180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곱해버리면 6, 8에 48. 108이 나오네.
그쵸? 그럼 108g만큼 용질이 녹여져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도 구해야 되는데 밀도가 나와 있죠? 자, 근데 단위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리터잖아요. 그럼 밀리리터는 얼마? 1000을 곱해서 500ml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밀도를 곱해버리면 g으로 질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 8에 40에 540. 그죠? 그럼 540g이 총 용액의 질량이고요. 얘는 용질의 질량이니까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가 나와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딱 5분의 1이라서 20%가 나와. 20%가.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0%인데 근데 결론이 이게 아니라 이 수용액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퍼센트 농도를 18%로 만들고 싶대. 18%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를 농도를 낮춘다는 거잖아. 그럼 용질을 첨가해야 돼? 용매를 첨가해야 돼? 여기서. 지금 물 또는 포도당 나와 있거든요. 뭘 첨가해야 될까? 용매를 첨가해야겠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용매에 물이 들어갈 텐데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매의 질량을 x로 두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540에 용액의 질량이니까 들어가는 물의 질량 x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질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8%가 나와야 된다. 18%가. 그럼 x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x가 얼마냐면 6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이면서 60g이 추가되면 딱 이렇게 농도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7번 문항. 네, 7번 문항은 자유에너지 문항이 나왔는데 자, 이거 역시도 그 자유에너지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문항은 사실 수능 완성에서 저랑 진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쵸? 자, 델타 G가 Y축이고요. 그 다음 온도, 절대 온도 켈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식을 델타 G는 델타 H T 델타 S라는 공식을 쓰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온도가 X축이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S가 기울기겠지. 돼요? 자,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델타 S가 기울기고요. 그 다음 얘는 뭐다? Y절편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은 델타 H다. 그걸 나타낸 그래프니까.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1번을 보시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델타 S가 플러스니까 델타 S는 음수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델타 S가 음수. 아, 그럼 얘는 델타 S가 양수네. 됐고, 그 다음에 델타 H는 Y절편이라 했으니까 쭉 연결시켜보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델타 H도 음수. 쭉 연결하면 얘는 양수가 나오겠네요. 델타 H는 양수.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1번과 2번이 누군지 대응시키시면 돼요. 힌트는 분명히 있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가를 보시면 자, 기체 반응이 나왔는데 아, 얘는 액체네요. 그럼 어쨌든 간 기체 분자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무조건 엔트로피는 감소지. 뭐 엔탈피는 모르겠지만 엔트로피는 감소야. 그럼 엔트로피 감소하는 애가 지금 1번이니까 얘 1번이네. 가능하죠? 그럼 얘가 2번이네. 그럼 얘는 엔트로피도 상태 변화, 기체로 바뀌는 거니까, 그쵸? 기화니까 엔트로피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흡열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나가 되겠고, 얘가 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기억. T1 켈빈에서 가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되어 있는데, 자발적이다 아니다는 델타 G가 결론이에요. 음수면 자발적인 거고, 양수면 비자발적이 되는 거죠. 그 온도 조건에서. 그럼 T1이 여기 있으니까 가를 물어봤죠? 가는 위예요, 위. 가는 요거예요, 요거. 헷갈리니까 그거 놓을게요. 그럼 얘가 가란 말이야. 그럼 T1 켈빈에서 음수네.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자발적이네. 어렵지 않고. 니은 나는 발열 반응이다. 나는 흡열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여기서 여러분 멈추진 않았겠죠. 자, 이거 뭘까요? 엔트로피니까 당연히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 표현하라 이거지, 기울기. 자, 그러면 가의 반응 엔트로피라는 것은 가는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기울기를 표현할 거냐면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겠죠. T1과 T3 그리고 여기에서의 B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절대값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가반응의 엔트로피는 T3에서 큰 값에서 T1을 뺐을 때 이걸 뭘로 나눠? 그쵸? 요거 B로 나누면 돼요. 이게 기울기가 되겠고요. 나누기. 그럼 2번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여기 나와 있는 값이 A가 되니까 이 A를 이용할 때는 요 간격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울기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T2 마이너스 T1 나누기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얘를 기울기니까 밑에다 쓰자. T3분의 T1을 밑에다 쓸게요. 다시 T3 마이너스 T1을 밑에다 쓸게요. 이거 분의 B였고요. 기울기니까 X축분의 Y축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T2 마이너스 T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그랬을 때 A 절대값이니까 뭐 마이너스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곱하세요. A T3 마이너스 T1 B T2 마이너스 T1 결국 뭐랑 똑같다? 여기 나와 있는 답이랑 똑같다.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냐? 기울기인지 알고 있냐? 델타 S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이고요. 답이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자, 여러분 이거 약간 새로운 유형이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간단한 문제지. 근데 폼산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볼 수가 있겠죠. 맨날 우리 수소 연료전지 많이 나왔으니까 수소산소 연료전지. 자, 일단 해석은요. 간단해요. 똑같아.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산화 또는 환원이 될 거예요. 얘네들은 나오는 물질이고 생성물. 그럼 얘네들이 뭔가 반응을 할 텐데 자, 가만 보시면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나오는 물질이 H2가 있고 CO2가 있는 거잖아. 그럼 반응식을 확인해봐. 얘가 들어가는 물질이야. 그럼 반응은 이렇게 가야 돼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반응해서 어쨌든 전자를 내놓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산화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이겠네? 화학전지니까. 그쵸? 그럼 얘가 플러스 극. 환원되겠죠? 이해가죠, 여러분? 화학전지예요, 지금 연료전지도. 그럼 O2가 들어가서 반응해서 어쨌든 간에 얘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얻는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질량 보존으로 써주면 되겠죠. 개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수소가 2개 있어요. 그럼 얘도 수소가 2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또 문자로 똑같이 X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2개겠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도 Y가 똑같고요. 그럼 수소가 4개 있어. 4개, 4개 필요하다. 이해가죠?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전체 반응식을 쓸 때는 동시성에 의해서 얘를 2배를 했을 때 합쳐주시면 돼요. 물론 이 방향으로 합쳐줘야겠지. 그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전극 A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전극 A니까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Y는 더하면 6이 되겠고 전체 반응식 방금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다 2배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다 2배. 그럼 4, 2. 얘는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반응으로 더해줬을 때 이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 알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결정구조 나와 있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쵸? 최신 입방구조는 그쵸? 단위세포 안에 원자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바로 나와줘야 되고요. 가운데 채심이 하나 있고 꼭지점이 8개인데 꼭지점은 8분의 1개로 세는 거죠. 그쵸? 2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면심은 4개가 있는 거지. 면의 중앙에 6개가 있으니까 면에 있는 거는 2분의 1개로 세는 거죠. 그러면 다 더했을 때 4개가 나옵니다. 꼭지점은 8분의 1.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밀도라는 게 있으니까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의미고 근데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질량에 대한 뭔가를 물어보겠죠. 문제에서는. 근데 질량이라는 것은 뭐 금속 원자량으로 표현했을 때 원자량 곱하기 몰수. 그쵸? 원자량 곱하기 입자수의 상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량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밀도가 3대 4예요. 상대값이에요. 다 상대값. 자, 그러면 원자수 구했으니까
원자량을 구해봅시다. A 원자량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스몰 a. 이만큼의 원자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4개의 원자가 있고요. 그때 원자량 B다. 그럼 이게 질량 B인 거야. 단위세포 안에 질량 B. 됐죠? 근데 밀도니까 부피를 나눠줘야겠지. 그 5 나누고 7 나눠서 몇 대면? 이게 3대 4.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요 정도는. 간단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곱해볼게요. 7분의 3, 4, 12. 그죠? B. 그 다음에 5분의 8A.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약분을 해볼까? 최대한. 얘 4로 나누면 3,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30으로 곱하자. 예쁘게. 그러면 7분의 3B. 여러분 한 번에 아마 계산했을 것 같은데 30으로 곱할게요. 전 다시. 그러면 각각 곱했을 때 얼마 나와? 15B는 7이니까 그쵸? 14A. 그러면 B 대 A는 몇 대면? 14 대 15. 이게 원자량 B가 되는 거겠지. 알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14분의 15.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체 반응이 나왔고 지금 이 표시 보시면 뭔가 화학 평형을 다루겠다. 역시 평형상수 K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문제 상황을 보세요. 이 자체가 평형 상태인지 초기 상태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자, 그럼 여기서 강철 용기에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에 주목하시고 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평형상수를 구해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 평형상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T켈빈에서 K는 1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T켈빈에서야. 왜 T켈빈에서라고 강조하냐면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하잖아요. 온도가 바뀌면 얘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럼 우리 X 구할 수 있겠다. 그죠? 평형상수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부피도 1리터야. 그럼 얘가 결국 몰롱도잖아. 그죠? 자, 그럼 K가 1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봅시다. 자, 몰롱도 1, 개수도 1, 몰롱도 2, 개수도 1.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 개수 1. 그럼 X 얼마? 2.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자, 여기 개수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 그죠? 여기 써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얘가 몇이다? 4가 돼야 돼. 알겠죠? X가.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X가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이 X가 2다가 아니야. X가 4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헬륨 1몰을 첨가하면 B의 몰롱도는 이 몰롱도보다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상황은 두 가지야. 강철 용기랑 피스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1몰이 들어갔다. 그래도 어때요? 부피는 고정이죠. 얘는 지금 강철 용기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그럼 얘가 1몰이 들어가든 100몰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부피는 고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헬륨이 A나 B도 아니고요. 그쵸? 반응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얘네의 농도에 영향을 주진 않아. 되죠, 여러분? 그럼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평형이 이동되지가 않겠지.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농도는 똑같은 거죠. 1리터 고정. 얘네 몰수. 평형 상태에서 어쨌든 몰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얘 평형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대로 그냥 고정인 거지. 헬륨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피스톤이다라고 한다면 부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농도가 바뀌는 거를 고려해 줘야 돼요.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몰롱도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그냥 이 몰롱도로 있을 거야. 틀렸고 그 다음 디귿 A1모가 C3모를 추가하여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써보면 자 A랑 2B 그 다음에 C 이러한 반응이죠. 추가한대요. 자, 지금 처음에는 A 1몰 있었는데 1몰 추가하면 2몰이네. 맞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2몰이고요. C 3몰을 추가한다 했으니까 4에다 더하면 7몰인 거야. 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는 반응지수 Q를 구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정반응이면 얘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역반응이 더 진행된다면 얘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반응지수 Q를 구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평형상수식처럼. 그럼 부피는 1리터니까 역시 이것이 몰롱도가 될 것이고
그럼 2 곱하기 2의 제곱 개수가 2니까 그다음 C의 농도 7 하면 몇 분의 몇? 8분의 7. 그럼 반응지수 Q는 K, 평형상수 1보다 작아. 그럼 앞으로 얘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 얘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럼 이 몰보다 작다라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답이 그래서 몇 번일까요?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헨리 법칙을 다루는 겁니다. 기체 용해도 뭐 증기압력 다 이제 다뤄야 되는데 볼게요. 자, 문제의 상황은요. 처음에는 1기압 상태 이러한 지금 평형 상태에 있었대. 그죠? 도달한 평형 상태. 근데 외부 압력을 2기압으로 증가시켰을 때의 지금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야. 근데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헨리 법칙을 따른다. 산소 기체는 뭐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켰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내부의 기체들의 부분 압력이 합이 역시 2배가 된 거죠. 이때 반드시 고려할 것은 수증기, 이 증기압력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증기압력이라는 것은 온도에 의존하는 거죠. 온도가 안 바뀌면 증기압력도 안 바뀐다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1기압일 때 자, 산소 기체 압력과 증기압력이 있습니다. 이 합이고요. 그 다음 2기압일 때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온도가 안 바뀌면 얘는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똑같은 상태에서 전체가 2배가 되려면 이해가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배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쵸? 수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2배보다 커져야 2배가 딱 되면 안 되고요.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해야지만이 전체가 2배가 될 수가 있다고. 얘가 지금 똑같은 값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2배보다 크게 증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O2의 부분 압력이 2배보다 커졌단 말이야. 2배보다 커졌다. 그죠? 그럼 압력이 2배보다 커지면 헨리 법칙에 의해서 이 O2가 녹아 들어가는 질량도 2배보다 커지겠죠. 물의 양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해가요? 온도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자, 그럼 기억 보시면 O2의 몰 농도는 나이서가 가이서의 2배이다가 아니라 2배보다 더 많이 녹을 거니까 같은 물의 양일 때 2배보다 크다로 가셔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이서 온도를 높이면 O2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기체가 물에 녹을 때의 상황, 그 반응 엔탈피를 물어보는 건데 기체가 물에 녹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그 반응 엔탈피는 발열 반응이죠?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온도를 낮출수록 더 잘 녹는다는 거지. 정반응이 그만큼 더 잘 우세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럼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평형 이동할 때.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덜 녹기 때문에 몰 농도는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티귿, 온도를 300켈빈으로 유지하며 나의 실린더에 헬륨을 첨가하면 O2의 몰 농도. 자, 이 디귿 보기가요, 방금 전 10번에서의 니은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지금 피스톤이에요. 잘 보세요. 온도는 같은데 나의 실린더에 여기에다가 헬륨을 넣는데요. 그럼 O2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녹여져 있는 양, 즉 얘 부분 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게 되겠죠? 자, 헬륨을 넣었어요. 그러면 전체 분자수가 증가하니까 외부 압력 2기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부피가 증가하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즉, 자, 2기압이라는 것은 다시 자, O2의 압력, 증기 압력, 수증기압, 그리고 헬륨의 압력까지 포함이야. 그럼 얘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합이 역시 2기압이 되려면 얘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며. 그럼 얘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분 압력이. 그럼 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헨리 법칙에 의해서 덜 녹아 들어가겠지.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O2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가 됩니다. 감소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자, 이 문제도 잘 보셔야 되는데 다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기억은 바로 갈 수 있죠. SO3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SO의 생성 엔탈피는 C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네 관련 있는 반응식이 바로 위에 보입니다. 자, 이 반응의 엔탈피라는 것은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표현했을 때는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총합 마이너스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이야. 그렇게 해서 이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에요. 0. 그죠? 그럼 결론은 이 C라는 것은 SO3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표준 상태 SO5의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이게 바로 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는 표현인 거야. 개념만 알면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이 중요한데 니은은 뭔가의 관계인데요. 얘네들끼리의 관계. 잘 보시면 A랑 B를 더했는데 C랑 비교하래요. 그럼 일단 A랑 B랑 더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일단 해보는 게 빨라요. 자, 그러면 더해보면 무슨 반응식이 나올까? 여기다 더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얘는 상관없고 얘는 지워지네. 더했을 때. 그쵸? 지워지고요.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SO, 2O 기체, 다 기체예요. SO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응은 SO에 O2에 SO3야. 이렇게 돼. 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가만 보시면 얘네 똑같죠? 그럼 얘네 반응식을 얘를 역반응으로 만들어버리면 또는 얘를 만들어버리면 다 이거 상쇄돼. 그럼 뭐만 남지? O2랑 얘의 관계만 남아. 그럼 가만 보시면 O2가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으로 돼버렸네? 근데 또 기체네요? 그럼 이때 에너지를 뭐라고 하지?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O2의 결합 1몰을 기체 상태의 공유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니까 O2 기체 1몰에서 원자 2몰 기체가 나올 때 이때 들어가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O2의 결합 에너지예요. 당연히 흡열이고요. 요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럼 이 반응식을 유도해 봅시다. 자, 얘가 지금 엔탈피 C고요. 얘가 엔탈피 A 플러스 B였습니다. 더했으니까 그냥. 자, 그러면 이 반응식 유도하려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역반응으로 만들어서 더해버리면 돼. 그럼 역반응 만든다는 것은 반응식도 뒤집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엔탈피도 음수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반응식은 뒤집었다 치고 그럼 더하면 뭐 나와? C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와요. 이게 결국 뭐다? 이 반응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흡열이지. 결합 에너지니까. 그럼 결론을 C는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인 거예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 같은 보기는 문제 풀 때 요령을 알려드리면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 때 요령 당연히 수능 본 학생들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역시 얘 역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BC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럼 반응식도 그냥 더하면 돼. 다 더했을 때 이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항으로 들어갈게요. 네, 13번 문항은 증기압력 곡선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이것도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문제를 막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죠? 자, 보시면 온도에 따라 증기압력, 액체 증기압력 곡선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라울 법칙이 되겠죠. 용매, 순수한 용매보다 용질을 첨가해서 녹인, 물론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나와 있는데 녹였으면 증기압력은 더 내려갈 거고요. 끓는 점은 더 올라갈 거고 어는 점은 더 내려갈 거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공식만 잘 여러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보시면은 물이랑 A 몰농도의 X 수용액 증기압력 곡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 큰 애가 물이고
밑에가 A 몰농도의 X 수용액, X가 용질, 물이 용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 이 용액에서의 X의 몰 분율을 물어봤는데 용질의 몰 분율이야. 그럼 공식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용질의 몰 분율이기 때문에 증기압력 내림 공식이 나와줘야겠죠. 자,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것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같은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이고요, 용액의 증기압력이야. 그럼 얼만큼 감소했어? P만큼 감소했네. 그죠? 그럼 얘가 P야, 감소한 게. 근데 이것은 일단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공식이죠?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야. 용질의 몰 분율이에요. 이게 증기압력 내림 공식이야. 그럼 이거 이항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질의 몰 분율은 1 플러스 P분의 P가 된다. 그게 정답이 되는 거지, 바로. 간단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1기압에서 농도를 2배로 늘렸네, 몰랄 농도를. 자, 이해를 만들었을 때 끓는 점이 요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끓는 점도 자, 판단하셔야 돼요. 1기압이라 했죠? 그럼 1기압 나와 있어, 여기. 그럼 끓는 점이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졌을 때 끓기 시작한다고 했고,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가 접하는 이 지점이 끓는 점이야.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A 몰랄 농도일 때는 끓는 점 오름이 얼마야? 이 차이가 되는 거니까 T가 큰 거죠? 뺐을 때 이만큼의 끓는 점 오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A 몰랄 농도에서. 가능하죠? 근데 몰랄 농도를 2배로 증가시켰대요. 그럼 이때 끓는 점 오름은 어떻게 돼요? 2배가 되겠죠? 자, 공식 역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끓는 점 오름 공식은 델타 TB는 용액의 몰랄 농도 곱하기 용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몰랄 오름 상수. 그럼 물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같은 상수고요.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결정되는데 몰랄 농도가 2배가 됐으므로 끓는 점 오름도 2배로 커져야 된다. 그럼 2배로 커지면 이 T-200만큼으로 끓는 점이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건 오름이니까 더해줘야겠죠? 어디에? 100에다 더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100을 더했을 때 이 T-10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티귿. T도시에서 이 A 몰랄 농도의 증기압력을 물어봤는데요. 똑같아요. 좀 정신없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여기서도 농도를 2배로 늘렸을 때 증기압력이야. 자, 그러면 일단 온도가 T일 때 기준인 거죠. 물의 증기압력이고요. 얘는 A 몰랄 농도일 때야. 그럼 얘랑 이제 비교하면 돼요. 이때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다? P라고 했죠. 이때야. 그지? 그럼 여기서 농도가 2배가 됐다. 그럼 역시 증기압력 내림 공식을 이용해줘야지. 자, 얘는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순수한 용매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용질의 몰분율이 얼만큼 바뀌었는지가 관건이네. 그죠? 그럼 얼만큼 바뀌었을까요? A 몰랄 농도에서 이게 A가 됐단 말이야. 자, 오른쪽에서 볼까요? A에서 2A. 근데 몰랄 농도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A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가 그냥 1kg이라고 했을 때 용매 1kg 분의 용질 A몰이고요. 그다음 얘는 용매 1kg 분의 용질 2A몰이에요. 용매예요. 용액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여기서 용질의 몰 분율을 표현할 때는 용매의 몰수 1kg에 해당하는 몰수는 같은 물이기 때문에 같을 거고, 그쵸? 에다가 용질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 B가 맞겠고, 마찬가지로 용매의 몰수는 같을 것이고, 근데 용질은 2배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일단 누가 클까요? 얘가 크지, 일단은. 맞잖아. 여기다 2 다 했을 때 그 값보다 당연히 이쪽이 더, 이 분모가 작으니까 이쪽이 클 건데, 조심해야 할 게 2배만큼 큰 게 아니죠. 크긴 크지만 2배보다는 작게 큰 거지. 이해가죠, 여러분? 2배보단 작게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기압력 내림이 더 심해지긴 하겠지만, 더 많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2배만큼 내려가지는 않아. 그것보다는 더 적게 감소해.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 A 몰랄 농도일 때 P만큼 증기압력 내림이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확하게 용질의 몰 분율이 2배가 딱 됐다 한다면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증기압력 내림도 2P만큼 내려갈 건데 지금 딱 2배는 아니에요. 2배보다 작게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2P보다는 덜 감소하겠지. 이해가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2P라고 했을 때 보다 덜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용매가 1 플러스 P였잖아요. 그럼 2P만큼 내려갔을 때를 표현했을 때 1 마이너스 P가 돼. 근데 이때보다는 증기압력이 높다라고 해주시면은 2P보다는 덜 감소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보다 크다로 가셔야 돼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이냐면 그쵸, 3번 기역 니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는 반응 속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요. 자, 초기 속도 상대값 A 몰 농도 나와 있는데 눈치가 있으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A의 농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서 A의 속도 증가하고요. 감소하는 속도죠. A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그쵸? 초기 감소 속도 증가하고 있고 더 빠르게 감소한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비생성 속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왜 2대3이냐면 온도가 다르죠. 온도가 T1, T2일 때 반응 속도 상수는 K1, K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K2고 속도 상수가 K1인데 이 속도가 이렇게 2대3이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일단 몇 차일까? 농도가 증가하니까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농도에 비례하는 속도 1차 반응이 될 것이고 그럼 1차 반응이라는 것은 V는 K 반응 속도에다가 A의 농도가 될 것인데 그럼 결국 얘가 지금 몇 대 몇인지를 여기 기울기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의 초기 농도가 같은 상황인 거야. 그때 속도가 2대3인 거니까 기울기가 아니라 Y축의 값 속도가 2대3인 거니까 얘가 2대3이 나올 때는 얘가 지금 똑같은 A라면 얘가 몇 대면 2대3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는 위에가 3, 1대 아래는 2다. 2대3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온도는 T2가 더 큰 거겠죠. 높은 거겠죠. 그래야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K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반응 초기에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A 분자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열 에너지를 많이 가해주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2에서가 T1에서보다 많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K1분의 K2는 2분의 3. 얘는 틀렸네요. 2분의 3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 T1에서 반응 시간 2T초일 때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뭔가 T초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상에 있을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1에서 A의 반감기가 T초이다. 여기서 반감기 T래. 알려줬어. 반감기 일정하죠. 1차 반응은. 그럼 2T만큼 지났을 때는 반감기 2번 간 거네. 그럼 반감기 2번 간 거니까 A의 초기 농도 이거죠, 이거. 여기서 출발. 자, 그러면 이 A. 자, 여기서 반감기 2번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2분의 A만큼 감소해서 2분의 A만큼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4분의 A만큼 감소해서 또 4분의 A만큼 있겠죠. 이렇게 2번을 쭉 갈 텐데 여기까지 2T만큼 걸린 거야. 근데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A에서 4분의 A까지 4분의 3A가 감소했잖아. 그죠? 그럼 A는 2고요. 그리고 C는 개수가 1이에요. 그럼 2대 1로 없어지고 생성되는 거니까 얘가 생성된 양은 여기에 2분의 1. 그럼 얼마? 8분의 3A만큼 생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의 농도는 8분의 3A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기역 1번이 되는 거죠. 가능하죠, 여러분? 네. 1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5번은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가열곡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선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압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고 일단 각각의 그래프를 A, B, C 1대1 대응을 먼저 시켜야 돼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 뭔가 상태 변하는 게 안 보이죠? 그리고 가한 열량에 따라서
기울기가 가장 급격해. 가장 커. 그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라는 거니까 이 상태의 시작이 기체가 되겠죠. 기체. 여기 나와 있는 기체 출발. 그래서 1번이 C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한 번씩의 상변화 구간이 있어. 상평형 구간이겠죠? 두 가지 상이 공존하는 구간, 그죠? 근데 봤더니 하나는 시작이 액체예요. 문제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각각 유지하면서 얻은 가열 곡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하나 액체고 하나 고체예요. A, B가 남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누굴로 가야 될까요? 일단 봤을 때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얘의 기울기가 같아. 가장 급격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 변화한다면 액체에서 여기서 상태 변화한다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맞겠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지금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간 열량에 따른 온도 증가 폭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액체에서 또 상태 변화 기체로 갔을 때 그때 온도 변화 폭이 얘랑 똑같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각각 그래프를 비교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2번이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2번이 누구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니까 얘 A가 되겠고요. 얘가 B가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가능하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 자 E는 A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 니은 T2에서 CO2 액체의 증기압력을 물어봤는데, 자 일단 여러분 상평형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X축 온도 좀 더 길게, 그쵸? 네, Y축 압력이 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양의 기울기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죠? 자 문제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삼중점에서 압력은 PC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삼중점의 압력이 여기야. 이 기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럼 PC보다 작다. 그럼 PC는 뭔가 위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그냥 아무 지점을 PC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일단 니은부터 보시면 니은의 T2에서 CO2의 증기압력은 P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PB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T1일 때 PB가 액체 상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C는 T1일 때 PC가 기체 상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C부터 먼저 표현하고 PB로 넘어갈게요. PC일 때 T1이 기체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지점을 T1이라고 지정을 합시다. 이쪽이 기체 구간이죠. 이쪽이 액체고 이쪽이 고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PB를 나타내 볼 텐데 같은 T1에서 PB는 액체일 때 그죠? 더 온도 똑같고 압력은 PB가 위로 있어야지만 액체가 안정환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PB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PB보다 크냐 작냐 니은 보기에서 증기압력 물어봤는데 그럼 T1과 PB일 때가 지금 여기 지점인 거잖아. 그죠? 그럼 T2라는 것은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온도를 높입니다. T2까지 쭉 높였을 때 어쨌든 간에 증기 압력이 여기가 T2라 해보자. 이렇게 된 순간 이 지점은 증기압력을 볼 수가 없고 그냥 온도만 높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증기압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상평형 곡선에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되려면 여기 곡선상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증기압력은 PB보다 T2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뭐 온도는 당연히 T2가 더 높은 거니까 나와 있죠, 다 그래프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에서 압력이 PC일 때 CO2의 끓는 점 물어봤는데 그럼 PC라는 것은 어쨌든 삼중점보다 높은 압력인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T1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야. 증기압력 곡선 상의 점이 있어야지 끓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끓는 점이라는 거는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되는 거니까 이때 온도가 끓는 점이 되겠지. 그럼 T1보다 끓는 점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는 상황이에요. 가능하죠, 여러분?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직접 그려드렸으니까 정확히 이해 갈 것이고요. 그 다음 1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항 보시면 자, 우선은 부분 압력의 B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상황은 제가 이미 총평에서 얘기 드렸지만 온도가 일정하고요. 강철 용기예요. 부피가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PV는 nRT라는 거 이용했을 때 PV는 nRT가 되는데 온도 일정하죠? 부피 일정해요? 얘는 상수예요. 그럼 압력은 결국 몰수의 비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얘하고 얘를 NA, A의 몰수분의 NB, B의 몰수 B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얘가 몇 차 반응인지를 표현해 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문제에서 뭔가 조건이 있겠죠. A 1몰을 넣었대요. 그쵸?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반응 시간이 5분이 되기 전에 어떠한 촉매를 특정 시점에 넣었다. 온도는 일정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1몰에 출발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몰. 얼만큼 반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그만큼 2x, 그만큼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1 마이너스 x, 2x, x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표현해 보세요. a의 몰수는 1 마이너스 x. 자, 위에다 쓸게요. 1 마이너스 x 분의 자, b의 몰수 b니까 2x가 되고요. 이 시기 처음의 값이 1분 지났을 때가 6이야. 그럼 한번 표현해 보면 x는 몇이 나올까? 1, 6 마이너스 6x는 2x가 될 것이고 그러면 6은 8x가 되네. 그럼 x는 얼마? 4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x가 4분의 3인 거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을 대입하면 얼마 남았다?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1몰이었는데 4분의 1만큼 감소했네. 몇 분 지났을 때? 1분 지났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요. 1분 더 지났을 때야. 그럼 어차피 이 식은 계속 똑같은 거죠. 일반식으로 계속 활용할 수가 있겠고 여기 데이터만 30으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해보면 30 마이너스 30x는 2x가 또 되겠네요. 그럼 30은 32 x가 될 것이고 그럼 x는 16분의 15가 또 나와. 그럼 x가 또 16분의 15니까 여기다 16분의 15를 집어넣으면 또 1분 지났을 때 자, 16분의 1만큼 남아있게 돼요. 또 4분의 1로 줄어들었어.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여기서 결국 4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 줄어들 때 시간은 0.5분이고 그게 결국 뭐다? 반감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0.5분만큼 지났을 때마다 2분의 1씩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총 2분이 지났을 때 처음보다 16분의 1배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결국 1차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는 얼마다? 반감기는 이 온도 조건에서 0.5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나머지 제가 구해왔는데 똑같은 식에다가 또 60일을 집어넣어. 그럼 시간 관계상 여러분 바로 그냥 써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62분일 때는요. 62일 때는 값이 32분의 1이야.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1분 또 지났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로 126을 집어넣으면 64분의 1이고요. 또 254를 집어넣으면 얼마로 바뀌냐면 128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야 돼. 아니, 반감기 0.5분이었잖아, 여기서. 그죠? 근데 지금 반감기가 2배로 늘었죠? 16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었어. 1분 지났을 때. 마찬가지로 1분 또 지났을 때 2분의 1로. 1분 지났을 때 2분의 1로. 반감기가 2배로 는 거야. 속도가 그만큼 감소하게 된 거죠. 1차 반응에서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뭔가에 촉매를 넣었을 때 그 촉매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가 될 것이고 그럼 언제 넣었을까요? 여기서 그쵸? 요 사이 구간에서 넣었겠지. 그래서 결국 16분을 해서 32니까 1분, 2분, 3분 될 때, 즉 요 사이에서 뭔가 부촉매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자, 기억 볼게요. 자, A 양이 0.5몰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몰 있는데 0.5몰 되는 데는 반감기만큼 지나면 되니까 일단 처음 초기니까요. 0.5분이다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반응 시간이 1.5분일 때 반감기 3번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자, A에서 2B 플러스 C인데요. 얘가 1인데 반감기가 3번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8분의 1몰만큼 남아있겠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만큼 남아있게 되고 그럼 B는 얘가 감소한 양이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1대2로 증가.
8분의 14가 됩니다. 그럼 얘는 1대 14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니은 정답이고요. 그다음 디귿 x는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부촉매였다. 언제 들어갔다? 요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였고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17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은 산용기 반응, 중화 반응, 중화 적정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HA랑 HB인데 HA는 농도가 나와 있어요. HA는 얼마? 0.4몰 농도. 그리고 부피는요, 50 나와 있고요, 50. 그 다음 HB도 부피가 얼마냐면 50이야. 근데 농도가 안 나와 있네, 얘는. 농도는 X몰 농도 있고요. 그 다음 NaOH 집어넣는데 각각 NaOH는 0.2몰 농도 50ml. 아, 여기다 각각 NaOH 넣는데 이게 0.5몰 농도에 0.2몰 농도에 50ml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됐죠? 자, 그럼 일단 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만큼의 양에다가 NaOH 이만큼을 집어넣은 거죠. 그랬을 때 상황이 간데 pH가 5래요. 그럼 가만 보시면 당연히 NMV, M-M-V'를 이용해줘야 돼. 중화 반응이니까. 반응 얼마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보면 여러분 농도가 0.4, 50이에요. 그럼 그냥 곱하면 얼마야? 물론 얘는 리터로 바꿔서 곱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곱하면 얘 얼마? 20 나오지. 20 나와요? 그 몰수라고 보고 그럼 얘 곱하면 얼마? 10 나와. 당연하게도 부피가 같은데 농도가 2분의 1로 작으니까 딱 절반만큼만 중화가 된 거야.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소위 반당량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면 HA가 지금 예를 들어 20개 있는데 NaOH가 몇 개 들어왔니? 10개 들어온 상황인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반응을 했을 때 뭐 NaA라는 염이 생길 거고 물이 생길 텐데 10개만큼 들어왔으니까 10개만큼 반응할 것이고요. 가능하죠? 그럼 얘는 10개만큼 남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10개만큼 생긴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HA가 10개일 때 이온화된 A-가 1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같은 거잖아, 지금.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KA라는 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pH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자, 이 식 쓰는 건 알겠죠? HA 농도 분의 A- 농도에다가 AH3O 플러스 농도를 곱이란 말이야. 이게 KA인데 가만 봤더니 H랑 A- 농도가 1대1로 같네? 그럼 얘 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H3O 플러스의 농도로 몰 농도로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pH가 5래요. 그럼 얘가 결국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거니까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KA가 HA, KA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딱 반만 좀 적정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이 KA라는 평형상수식을 이용해서 H3O 플러스 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건 결국 KA의 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소위 반당량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KA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X가 몇이냐를 물어봤는데 이 상황이 되는 거죠. XX, HB니까.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써볼게요. HB로. 자, HB가 NaOH랑 역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때도 중화 반응, 그럼 NaB라는 염이 생길 것이고요.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HB는요, 어쨌든 얼만큼 있었을 거야. 뭐 몰수를 표현해 본다면 X 곱하기 그냥 50이라고 할게요. 물론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어쨌든 그냥 몰수라고 써버리고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온 게 0.2 몰농도에다가 50만큼 들어왔단 말이야. 이것도 그냥 몰수로 쓸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이 수용액상의 그림을 보시면 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HB의 농도의 2배가 B- 농도다? 그러면 몰수 B가 몇 대 몇? 1대 2만큼 수용액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B-가 2배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간에 B-가 2배? 그럼 얘가 예를 들어 Y몰만큼 있을 때 얘는 얼마 있다? 2Y몰만큼 있다라는 거네. 그럼 끝난 거예요. 아, 얘가 2Y만큼 나왔다. 그럼 얘도 2Y만큼 나왔겠지. 돼요?
왜 2y만큼 나왔어요? 얘가 2y만큼 반응했으니까. 그게 이만큼의 몰수고. 그럼 얘도 당연히 2y만큼 반응했겠죠. 근데 y가 남아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처음 양은 3y 몰만큼 있었겠네.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몰수비가 3대 2였다는 거야. 3대 2. 초기 몰수가. 그럼 0.1 몰농도고 50. 얘도 50 똑같으니까 얘는 몰농도가 얼마다? 당연히 0.3 몰농도가 나오겠지. 간단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야.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0.1 몰농도 NaOH 25를 더 추가로 넣었대 라고 나와 있는데 봅시다. 자, HB가 지금 0.3이고요. 이렇게 구해냈어요. 부피. 근데 문제에서는 이 상황에서 또 얘를 25로 추가했대요. 그럼 75가 된 거네. 총 양이. 그죠? 그럼 보시면은 완전히 중화되는 상황인 거야. 몰수가 똑같아졌어. 자, 얼마냐면요. 정확히 계산해볼게요. 0.4 몰농도에다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이게 몰수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날리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인 거야. 이만큼씩 둘 다 같은 양의 몰수로 반응했으니까 완전히 중화돼서 그래서 얘가 결국 이만큼의 몰수로 수용액 안에 녹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pH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이만큼 녹아있는 게 끝이 아니라 얘가 또 약산의 짝 이온이기 때문에 약한 염기로서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갔을 때 pH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얘의 뭐가 중요해? 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럼 얘네 지금 몰수란 말이야. 그럼 농도는 얼마? 부피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125에다가 밀리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다시 곱해서 리터로 바꿔줘야 돼. 그럼 결론은 얘 농도는 얼마다? 125분의 15니까요. 얼마죠? 53. 그쵸? 15. 100으로 만들어 볼까? 4배에서? 그럼 얘는 0.12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B-의 몰농도가 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가수분해 하는 거지. 그럼 반응식을 써오면 얘가 물에 녹여져 있을 때 이온화가 되더라. 그럼 당연히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HB가 만들어지고요. OH-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얘로 인해서 pH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구해볼까요? 얘 약한 애죠? 왜 약한 애인지 어떻게 하냐면 KA가 HB의 K가 나와 있는데 얼마냐면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KW를 KA로 나눠서 뭘 구할 수 있어? KW가 25도씨에서 이만큼의 값인데요. 이걸 KA 값으로 나눠버리면 KB를 구할 수가 있죠. KB. 이 KB고요. 얼마냐면 이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바꾸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바꿔버리자. 그럼 얼마냐면요. 1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게 바로 KB가 되는 거지. 그럼 KB 값 이용해서 OH 농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어차피 약한 애죠. 그러면 뭘 쓸 수 있어? OH-의 이온화된 농도는 루트 KBC라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C를 구한 거야. B의 몰농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1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B의 몰농도가 아까 100분의 12 이렇게 돼요. 숫자가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약분되고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론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나와. 이게 OH 마이너스 몰농도. 그러면 25도 조건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역시 이온곱 상수를 이용해서 얼마가 나와?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나와. 그럼 결국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거니까 10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는 기체 반응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는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보시면은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의외로.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간단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자, 문제 상황을 보시면 혼합기체가 강철 용기 부피가 안 바뀌는 그런 조건에 들어있고요. 반응이 진행되어 완결된 후에 끝까지 간다라는 소리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T캡에서 혼합기체 압력이 6분의 5기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반응이 진행돼서 완결된 후에 압력이 얼마? 6분의 5기압으로 바뀐대요. 그럼 PV는 NRT를 또 이용해 줘야 돼요. 기체 반응. 자, 보세요. PV는 NRT인데 일단 초기 상황 전체 몰수 3몰 됐죠? 근데 온도 T, 그냥 T 이거 T라고 보자. T켈빈. 그다음에 1기압. 1기압이야. 이렇게 있어요. 뭐 상수, 부피는 뭐 고정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1기압일 때는 몰수가 온도가 안 바뀌는 조건에서 3몰이구나. 지정할 수 있죠. 문제에서 온도는 일단 안 바뀌어요. 6분의 5기압까지는. 됐죠? 여기까지. T켈빈이에요. 여기까지도. 그러면 일단 요 기준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6분의 5기압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몰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 1기압일 때 3몰이면 6분의 5기압일 때는 여기다 6분의 5를 곱해. 그럼 얼마? 2.5몰. 그럼 어쨌든 간에 반응에서 2.5몰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또 추가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됐는데 온도를 다시 또 2T로 올렸대요. 2배로 올렸더니 C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기압이다. C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기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T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발상의 전환이죠. 2T일 때 이만큼이래. 그럼 T일 때는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지. 그죠? 당연히 어떨까? 부피가 일정하죠. 몰수가 일정해. 반응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럼 C의 몰수는 일정한데 PV는 NRT인데 다시 한번 NRT인데 얘 일정하고 몰수 일정하단 말이야. 부피도 일정해. 강철 용기니까. 근데 온도만 2배로 지금 증가한 상태야. 그때 압력이 이만큼이면 온도가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면 압력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때 C의 압력이 T로 바꿨을 때는 3분의 1기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3분의 1기압일 때 T켈빈에서 몇 몰이야? 아까 기준 만들어 놨습니다. 1기압일 때 3몰이라고 했죠. 그럼 3분의 1기압일 때는 몇 몰이다? 1몰이다. 우리만의 기준으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간단하죠. 그럼 이 상황을 적용시켜서 반응 어떻게 했는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반응 끝까지 간다고 했고요. 자, 반응식 계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구해볼게요. 네, A, B, C. 나 A 1몰, B 2몰 있었어요. 처음에 1기압. 반응은 당연히 이쪽으로 갈 텐데 어쨌든 간에 결론이 C는 1몰이야. T 켈빈으로 바꿨을 때. 그죠? 근데 전체 몰수가 아까 얼마였지? 6분의 5기압일 때 T켈빈에서는 2.5몰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C는 1몰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반응 다 했을 거 아니야. 반응 끝까지 완결한다 했으니까. 그럼 1.5몰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남아야 되는 건데 얘가 1.5몰 남을 수는 없죠. 반응 전에 1몰인데 1.5몰이 생길 수는 없잖아. 반응하고 나서. 더 적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5몰 남을 수밖에 없고요. 얘는 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플러스 1에서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답이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얼마다? 5가 되는 상황이지. 알겠죠, 여러분? 조금만 발상에 전환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제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도. 답 3번이고요. 그다음 19번으로 들어갈게요. 네, 19번 문제도 같이 기체 반응 문제가 되겠는데 보세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조건이 좀 많으니까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개수가 2개나 안 나와 있고 실린더고요. 혼합기체 초기 상태예요. 얘는 평형이 아니라 초기구나 라는 상태. 거기에다가 온도를 낮추어 도달한 평형 상태 1. 일단 여기까지. 온도를 낮춰서 도달한 평형 상태 1이야. 온도 T켈빈이었는데 2분의 T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T켈빈일 때 부피가 V리터거든요. 초기 상태에서. 외부 압력은 일정한 거지, 여러분. 외부 압력 일정하다라는 말도 나와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T켈빈일 때 V리터인데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체 양으로 보는 거야. 전체 양으로. 근데 2분의 T켈빈으로 절반 줄어드니까 부피가 또 절반 줄어들었어. 그럼 우리는 또 PV는 NRT야. 자, 총 압력은 일정해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기체의 총 압력이 결정되는 거니까 일정하고요. 상수예요. 됐죠?
근데 온도가 2분의 1로 주니까 똑같이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은 몰수 역시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얘는 초기 상태에서 뭔가 온도를 바꾸면서 반응을 시켰는데 총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네. 자, 언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반응했는데 몰수 변화가 없어. 그러려면 개수의 합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A 플러스 B가 생성물과 같아야지만 가능하죠.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려면. 그죠? 자, 근데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고 A랑 B 둘 다 개수가 있어야 되면 당연히 얘네 둘 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둘 다 1이구나. 바로 구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어차피 반응해도 총 몇 몰이다. 얘가 지금 총 6몰이니까요. 반응해도 변화 없어. 계속 6몰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평형 1 상태 총 6몰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래서 어쨌든가 이게 처음 평형인데 여기서 B를 X몰을 추가해서 또 다른 평형 상태에서 그게 두 번째, 여기는 B의 몰수를 추가했고요. 그때 또 다른 평형 상태가 두 번째고, 그 다음 1에서 결과가 C의 양이 1몰이고요. 2에서 A 양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에서 C의 양이 1몰이다라는 걸 좀 이용을 해보자. 개수는 구했으니까, 자, A 플러스 B는 2C. 1, 2, 3이었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와 있어. C의 양이 1몰. 그죠? C의 양이 1몰. 끝났죠? 반응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어느 쪽 방향했다?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양이 줄었으니까 역반응했다라는 거지. 얼마 줄었다? 이만큼 줄었다. 그러니까 1 남았죠. 그럼 얘는 1만큼 증가, 1만큼 증가. 2, 3. 역시 합이 6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가능하죠? 이게 지금 첫 번째 평형 상태에서 몰수의 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할 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이 C인데, 얘 2몰인데 B를 추가했어. 얼마인지 몰라. 그냥 X라고 할게요. 추가해서 또 다른 평형에 도달했대. 그때 문제에서 또 결과가 A 양이 3분의 5래. 그럼 결론이 또 나와 있네요. 아, 얘가 3분의 5구나. 그러면 일단 줄었는지 늘었는지만 보세요. 2에서 3분의 6에서 3분의 5니까 3분의 1만큼 줄었단 말이야. 정반응으로 진행했구나. 평형 이동이. 그럼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진행. 얘는 3분의 2만큼 생성. 그럼 전체 3분의 3, 3분의 2니까 3분의 5만큼 있는 것이고 얘는 그냥 Y라고 하자. 됐죠? 그럼 이제 Y랑 X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관건인데 뭐만 이용하시면 될까요? 일단 평형 1과 평형 2에서는 온도가 같아. 그럼 온도 같으면 무조건 평형상수는 안 바뀌는 거잖아. 그쵸? 그럼 평형상수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Y를 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X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평형상수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이 상황. 자, 어차피 얘는 부피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에서 다 얘기했지만 좀 써드리면 이게 몰농도잖아. 그 다음에 이게 몰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몰농도의 이제 제곱으로 개수를 차수로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개수합이 같기 때문에 V가 상쇄가 돼요. 개수합이 같으면 부피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몰수를 몰농도처럼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6분의 1이 평형상수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평형상수가 6분의 1이 나와줘야 돼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럼 나타내 보시면 A가 3분의 5고 그 다음 B는 Y고요. 얘는 3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얘 빼자. 그럼 남네?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 3Y분의 5야. 5가 6분의 1이. 그럼 Y는 얼마? 10이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답이 10 이게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Y가 10이야.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면 Y가 10이야. Y가. 됐지? 그럼 얘가 3분의 30. 그럼 3분의 1 더해서 얼마 있었다? 3분의 31만큼 있었다. 가능하죠? 그럼 얘가 3분의 9잖아. 그럼 얼마 있어야 돼? 추가된 게 얼마? 3분의 22만큼 추가. 그래서 X는 3분의 20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번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어려웠죠, 여러분? 다 어려운 문제는 지금 뒤에 쭉 쏠려 있는데 앞에는 그냥 거의 다 개념 문제고요. 그냥 공식 적용하면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역시 반응 속도가 어려운 문제로 나왔고 자, 지금 상황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분해되는 반응이다. 자, 온도 T, 부피가 동일한 두 개의 강철 용기에서 각각 반응을 시키는데 A가 X몰, C는 Y몰이다. 시작이. A가 X몰, C는 Y몰로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몰분율이라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또 결과가 2T랑 3T일 때 뭐가 같대요? A랑 C 농도가 각각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온도는 일정하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반응부터. A가 2B로 간다. X몰이야, 출발. 됐지? 자, 얼만큼 반응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그냥 A니까 스몰 a라고 쓸게요. 그러면 1대2니까 2A만큼 생성. 그러면 X-A, 2A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반응 속도에서,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반응물의 몰분율이라는 것은 예분의 예가 아니라 다 더한 값에서 예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X 플러스 A 전체 몰수에서 A의 몰수, 이게 몰분율이지. 반응물의 몰분율, A의 몰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T에서 나와 있는 값이 얼마냐면요. 7분의 1이래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A는 7X 마이너스 7A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넘겨보면은 6X는 넘겨보면 8A. 그럼 A를 정리하는 게 낫겠죠. 4분의 3X. 그럼 A가 4분의 3X니까 얘가 4분의 3X네.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는 것만 쓸게요. 4분의 1X야. 아, 또 4분의 1로 줄었네. 언제? 2T만큼 지났을 때 느낌이 와야 돼요. 뭔가 반감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반감기가 T가 아닐까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넘어가서 3T일 때. 3T일 때도 여러분 똑같은 식이죠. 이거 계속 일반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A분의 X 마이너스 A가 15분의 1. 그러면 X 플러스 A는 15X 마이너스 15A구나 라는 거. 그래 넘겨주시면 16A는 14X구나. 그죠? 그럼 8대 7. 그럼 여기서 A는 8분의 7X라고 나오고, 그럼 A가 또 8분의 7X니까 여기다 또 8분의 7X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8분의 1X 남아있어요. A가 남아있는 게. 그럼 이때가 얼마? 3T가 됐을 때야. 그럼 T만큼 지났을 때 지난 그 시간을 쓸게요. 알겠죠? 3T가 됐을 때 이만큼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2T만큼 갔을 때 4분의 1로 줄었고 T만큼 갔을 때 8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T가 반감기고, 여기서도 T만큼 지났을 때 그러면 얼마큼 남아있을까요? 자, 여기 2T만큼 지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T만큼 지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쓸게요. 얼마큼 남아있으면 돼? X의 절반, 2분의 X.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처음에 X에서 2분의 X로 갔고요. 거기서 또 4분의 X로 갔고, 4분의 1 X, 거기서 또 8분의 1 X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T고, 여기가 또 T고요. 또 T인 거야. 그래서 총 지금 3T가 걸린 거라고. 이 상황이에요. 그럼 T가 반감기면서 반감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1차 반응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아, 얘는 1차 반응 정리. A의 농도에 비례하는 반응이구나.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중요하게 또 이용해야 할 게 두 번째 반응에서 A랑 C의 농도가 같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농도 같은 게 2T일 때 상황이니까 얘하고 얘야. 역시 이렇게 두 번째 반응에서도 C의 농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반응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자, C가 2D가 된 상황인데요. 됐죠? 자, 이제 Y몰로 출발. 역시 얼만큼 반응하는지 몰라. 그럼 얘는 B라고 하자. 그럼 얘는 2B 생성. 됐지? 그러면 Y-P 2B가 되고요. 나와 있는 게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3분의 1을 쓰는 거지 뭐. 전체 몰수에서 Y 플러스 B분의 반응물의 몰분율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게 3분의 1. 그러면 Y 플러스 B는 3Y 마이너스 3B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2Y는 넘겨보면 4B가 되더라. 가능하죠? 그럼 B를 없앨게요. 그럼 2분의 1 Y가 되네. 아, 그럼 B가 2분의 1 Y가 되는 거니까 결국 빼면은 얼마 남아있어? 2분의 1 Y만큼 남아있어요.
이만큼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때가 얼마다? 2t만큼 지났을 때야.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모른다가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농도가 같다며. 2t일 때 A하고 C의 농도가 같대요. 2t일 때 A의 농도 다시 여러분 적어놓은 거 보세요. 얼마예요? 4분의 1 X지. 그럼 이게 4분의 1 X라는 거야, 문제에서. 맞죠? 그 다음에 t가 또 지나서 3t가 됐을 때 그때는 농도가 또 A랑 C가 같대. 그럼 A의 농도 이미 구해놓은 게 8분의 1 X잖아. 몰수가. 알겠죠? 몰수.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어차피 강철용이니까 뭐 농도로 봐도 상관없고 어쨌든 몰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4분의 1 X가 2분의 1 Y면 8분의 1 X는 당연히 얼마야? 4분의 1 Y겠지.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가만 보시면 처음에 2t만큼 지났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t만큼, 2t의 절반만큼 시간이 갔을 때는 2분의 1 Y에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또 1차 반응이야?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다르잖아, 시간이.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얘는? 아,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양이 똑같다로 봐야겠죠. 0차 반응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t만큼 갔을 때 생각해봐. t만큼 가면은 얘가 4분의 4 y를 봅시다. 그럼 t만큼 갔을 때 얼마 있으면 돼요? 4분의 3 y 있으면 돼요. 그럼 또 t만큼 갔을 때가 4분의 2 y가 있는 거고 또 t만큼 갔을 때가 4분의 1만큼 있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폭이 아예 일정한 거야. 그럼 두 번째 반응은 뭐다? 0차 반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간의 1차 반응에다가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2x는 y다. 이 관계는 이 관계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8을 곱해볼게요. 그럼 x는 2y. x는 2y다. 2x가 y가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 틱은 a는 5분의 3 나왔는데 자 a는 요 반응에서 첫 번째 지금 요 t만큼 지났을 때 4분의 3 y만큼 남아있을 때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게 4분의 3 y만큼 남아있을 때 y에서 그럼 감소폭이 4분의 1 y만큼 반응 1대 2니까 얘는 4분의 2만큼 생성. 그러면 남아있는 게 4분의 2 y랑 4분의 3 y니까 전체를 5몰로 본다면 그 중에서 C는 3이니까 몰 분율은 5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답이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문제까지 정말 자세하게 꿀팁도 막 다 녹여서 설명했으니까요. 앞으로 또 예비 고3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겠고요. 정말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냐고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편안히 쉬시고요. 또 여러분 예비 고3들은 또 새로운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